화창한 주말 나들이 공원이나 식당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나와서 즐겁게 지내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도 그런 가족들처럼 자식들과 친구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가끔은 같이 여행도 다니며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뒷바라지하며 키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자식들은 그나마 잘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도 잘 없고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하고 만나도 어색한 것이 느껴집니다. 손자, 손녀들은 공부한다고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중에 내가 더 나이 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도 커지네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모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삶을 살았고 자식들도 사회생활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부가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자식은 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유독 바라는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남들보다 불효해서 그런 걸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과의 일이니 마음이 더 심란하고 아파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사는 비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착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럴 줄 몰랐다며 속상하다고 자식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마음이 올바르고 밝으면 어두운 방에서도 파란 하늘을 보고 생각이 어리석고 어두우면 환한 대낮에도 도깨비를 본다는 책은담의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듣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가짐을 바꾸면 자식들에 관한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입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에게 기대고 싶고 따뜻한 엄마의 품처럼 언제나 돌아가서 편하게 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주 보러 와 주길 바라고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자식 전화가 오면 항상 툴툴댑니다. 전화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웬일이냐? 참 빨리도 전화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오랜만에 외식하러 식당에 가도 마음은 좋지만 이런 비싼 데를 왜 왔느냐? 맛이 없는데 너무 비싸다. 여기는 별로다. 집밥이 최고다. 라며 마음과 다르게 말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는 그런 말을 괜히 했다는 후회가 될 때가 많다고 하십니다. 오랜만에 자식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프고 속상한 얘기나 친구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식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전화하기도 망설여지고 찾아가기도 꺼려집니다. 연락한 것이 후회되고 만나자마자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들게 됩니다. 부모의 넋두리나 고민을 자식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그런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먼저 자식들 마음 편한 말이나 행동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밝고 즐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시고 긍정적인 말들로 대화를 바꿔보는 겁니다. 자녀들과 외출을 하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도 같이 와서 좋다. 함께하니 즐겁구나 하면서 생각과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식들이 나이 들어서도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지 말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바라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라는 순간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60대 한 여성분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모자람 없이 키우기 위해 험한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하며 공부시켰습니다. 동네 떡볶이 장사도 하고 보험 영업도 하고 파출부까지 나가면서 일을 했죠. 홀어머니에게 잘한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형편에 부치지만 과외까지 시켜가며 아들을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자식이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이 자신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키워달라고 했냐고, 자신은 너무 부담이었다고, 그렇게 자라기 싫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말이었죠. 자식이 갑자기 변했다고 원통하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사교육비까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모가 헌신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보상 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도 불효자도 모두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살기 힘든 험한 세상, 자신들 앞가림하며 잘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자식에게 과도한 교육과 꿈을 강요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고 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은 알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부모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말 잘 듣고 잘했던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하면서 변하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어느 집 자식이나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효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레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자기에게 아쉬운 것만 비교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자식과 대화할 때면 이런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어느 집 자식은 매달 용돈을 많이 준다더라. 어느 집 자식은 뭘 선물했다더라. 해외여행을 어디로 보내줬다는데. 어르신은 친구들에게 듣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보내달라, 뭘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나서 그냥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식들이 그 말을 듣고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속상하고 자괴감까지 들 때가 있죠. 남의 집 자식들이 효도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식들에게서 서운함을 느끼고 괘씸함, 배신감까지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낳아준 값을 치르라는 듯이 효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낳고 길러줬으니 당연히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자식을 낳은 것은 온전히 부모의 선택입니다. 부모의 선택으로 낳았으니 책임도 부모의 몫입니다. 내가 이만큼 돈 들여 키웠으니 내 자식이 나중에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키우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런 사람을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TV 프로에서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딸을 찾는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식에게 지금까지 너에게 들어간 돈이 3억쯤 되니 3억을 갚고 시집을 가야 한다고 해서 딸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자식 자랑 늘어놓는 걸 보면서 나는 참 지질이 복도 없어서 자랑할 게 하나 없네 하는 마음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의 집 자식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마음에 상처 입고 자식들에게 미운 감정이 들게 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짓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말고 잘 살아가고 있는 자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당연하다고 생각하자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아주 섭섭해들 하십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키웠는데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부모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들은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님이 옆에 있어주고 챙겨주고 키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잘 키워줘서 잘 됐다고 생각하기보다 자기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보면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속 깊은 마음마저 알기 힘듭니다. 자식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괘씸해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면 처음부터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적당한 선까지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부모만 몰라주는 자식을 원망하기보다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자주 안 해도 섭섭하게 말을 해도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는 게 바쁘고 힘들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하며 처자식 챙기기도 바쁠 자식에게 부모까지 챙기길 바라는 마음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속상하기도 하고 말 못하고 욱할 때도 있지만 나는 저 나이 때 어땠을까? 부모님께 어떻게 했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 잘 들었던 착한 자식이 변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은 첫 번째, 자식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두 번째, 자식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자. 세 번째, 효도를 강요하지 말자. 네 번째, 당연하다고 생각하자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몸은 아파져 오고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럴수록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불편해지게 되죠.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자식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품 안의 자식입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만나면 반갑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인생을 다 쏟아붓지 마세요. 자식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 너무 서러움이 밀려오나요? 우리는 부모 봉양도 해야 했고 자식에게는 버림 아닌 버림받는 시대인 것 같아 답답해지기도 하시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니 어쩌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걸 당연시하던 시절은 우리 부모님 시절로 끝나야 합니다. 부모도 부모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식, 서로 과하게 의지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서로 부담 주지 말아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못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도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내 삶은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세요. 자식에게 상처받을까 버림받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